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통일 준비를 주제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 준비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를 한반도 통일 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매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를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신뢰 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기반 조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부 추진 방안으론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가칭 평화 통일 기반 구축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통일 준비 인력 양성과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고 문화,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대륙철도 시범 운행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생, 환경, 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생 분야에선 복합 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복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환경 분야에선 산림협력과 공유하천 공동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며 문화 분야에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한 가칭 남북결의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 준비를 추진하겠다며 한반도 통일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창조국방을 추진해서 혁신적인 국방 발전을 이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창조국방으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업무 전반에 융합해 도약적 변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국방비와 가용병력 등 국방자원이 제한되는 반면 안보 위협은 다변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통일 등 미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5차원 전장에서 혁신적 군사력 운용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보다 압도적 우위 달성을 위한 역비대칭 전력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한 이후 15년 동안 연구개발을 거듭한 끝에 걸프전과 중동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새로운 전쟁의 개념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북한의 비대칭 전력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작전 수행 개념을 만들고 레이저 무기 등을 개발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 경영에서도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접목해 부대와 자원 관리 등에서 도약적 발전을 이루고 병영문화 혁신과 연계해서 장병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올 한 해 동안 이 창조국방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통일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준비를 내실 있게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튼튼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를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며 가칭 장병권리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을 구체화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명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 한미동맹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먼저 명예로운 보훈 업무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연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독립운동을 재조명해 한반도의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등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호국 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역별로 우리고장 출신 전투 영웅 추모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기관 회의실 등에 호국 영웅 명칭을 부여하는 등 호국 영웅을 선양할 계획입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 참전용사 초청과 감사 행사의 경우 참전용사 후손과 참전부대 장병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행사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올해 미국 장진호 전투기념비와 샌프란시스코 한국전 참전기념비, 베트남 참전교육관 등 3개 시설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금은 3.5% 인상하고 월 17만 원이었던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월 18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의료비는 60% 감면되고 고령 국가유공자의 가사와 간병을 돕기 위해 보훈복지인력 24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또 인천 보훈병원을 오는 2017년 준공해 보훈가족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안전처,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올해 제대군인 일자리 7,50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도 세워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보훈처는 이 밖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과 통일 대박론 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통일 준비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남북 실질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 업무 보고에서 남북 간의 통일 준비를 위해선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의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통일은 민족적 과제인 동시에 남북 주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림 녹화나 환경 보존처럼 남북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실질적인 대화 추진과 관련해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산 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탈북민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 준비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 연습인 만큼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등 통일을 위한 외연 확대와 국제 기반 강화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 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통일 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에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1.21 사태의 교훈을 되살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21 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무장공비를 난파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사건입니다. 47년 전 서울에 침투했던 무장공비의 침투로를 직접 걸어보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장병, 군인 가족 등 3,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걷기 행사 전에는 수방사 군악대의 나라사랑 콘서트와 1.21 사태 상기 사진 전시회, 적 장비 전시회, 페인트탄 사격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서울 경복고등학교 후문에서부터 창의문과 숙정문, 삼천공원에 이르는 약 5km의 구간을 걸었으며 주요 장소마다 수방사가 배치한 안내 요원들이 장소의 의미를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나라사랑 걷기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이 많이 커졌다며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매년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지난 16일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예비역과 현역 장교들이 모여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공군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창규 5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예비역 대표, 현역 지휘관과 참모 등 460여 명이 참석해 강하고 신뢰받는 선진 정예공군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차규 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공군은 최초 국산 전투기 F-50 전력화, C-130J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KF-16의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블랙이글의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 등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2015년에도 적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함은 물론 FX를 비롯한 KFX, KCX 등 주요 전력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 개선과 전투 수행에 적합한 조직 개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물리치료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심혜슬 하사가 소개합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만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수술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물리치료사는 그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합니다. 물리치료법으로는 온열, 전기, 광선기구를 이용한 치료, 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한 운동치료, 골절 또는 수술 후 재활치료 등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치료로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일 외에도 물리치료사로서 꼭 갖춰야 할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들에 대한 이해심과 의사소통 능력.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물리치료사들의 진료 대상인 만큼 그들에 대한 봉사정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 자체보다도 직업적인 면이라든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잃게 되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고 또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의 환자만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 의료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과를 전공한 후 물리치료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필기 과목은 공중보건학 개론, 물리치료학 개요, 운동치료학 개요 등 6과목이며 운동치료법으로 실기를 평가합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 의원 이쪽에 모두 취업이 가능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산업체나 보건소 쪽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시고 혹시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재활치료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해외 쪽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영어권, 유럽 쪽에 가시면 개인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 물리치료실을 개업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치료로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회복 전문가 물리치료사.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 용품이나 발명품에 대한 지원도 활발한 추세여서 물리치료 기술을 활용한 길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혹 가족이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화제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60년대에는 특별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동반 근무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또 지금은 합동 결혼식이 흔하지 않은데요. 지난 1987년 1월 육군 강철부대에서는 15쌍이 부대장의 주례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군인 남편을 둔 아내들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다시 보는 국방뉴스 1967년 1월 19일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노병은 외롭지 않습니다. 20년 전 입대할 때 3살배기였던 아들이 소위로 임관하여 아버지가 근무하는 부대의 포병 장교로 부임해 왔습니다. 중동부 전선 승리부대의 본부중대 운영소대 선임하사인 김동열 상사는 같은 부대 제68포대에 새로 전입되어 온 아들 김만식 소위에게 깍듯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20년을 군과 더불어 살아온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김 소위도 군인이 되기를 희망해서 60여년 12월 포병 장교로 임관, 강원체 부대장의 특별 배려로 지난 12월 16일 이 부대에 전입해온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착공한 국방부의 자동전화 교환 시설이 만 4개월 만에 완공, 지난 15일 개통되었습니다. 국방의 중추적 신경인 AFI형 자동전화 교환대가 신설됨으로써 인적, 물적 절약은 물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3군 및 해병대 사이의 직접 통화가 가능해져 국방의 대임 수행에 더욱더 힘찬 박차가 가해질 것입니다. 명랑한 병영 생활과 군인 정신 함양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가 애창 운동은 전군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심야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해군 해병 제9330 부대에서는 특히 군가 보급에 힘써 훈련, 행군, 휴식 등 각종 병영 생활의 군가를 활용, 군가의 생활화에 성공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맞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중정 속에 조국은 산다. 육군 강철부대에서는 신랑 이재호 중사와 신부 박현순 양을 비롯한 15쌍의 신랑과 신부가 합동 결혼식을 갖고 화촉을 밝혔습니다. 이날 부대장은 주례사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과 의무를 다하고 특히 아내들은 남편이 군인임을 이해해서 희생과 봉사로 내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영동 산간지방에 1월 14일 밤부터 연 3일째 2m 안팎의 폭설이 내려 속초 인제 간 미시령, 고성 인제 간 진부령 등 도로와 서울 속초 간 항공편이 불통됐고 100여 산간 마을이 고립됐으며 28개 전기버스 노선이 끊겨 육군 통일대부대 장병들이 출동, 제설 작업을 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고립마을과 주요 도로의 차량 소통을 위해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통일대부대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각급 부대별 작전 도로 제설 작업을 재배한 진부령, 대관령을 중심으로 24개 일반 도로에 매일 제설차 12대, 그레이더 27대, 불도저 32대 등의 중장비와 15,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총 연장 318km의 도로를 소통시켰습니다. 강원도 재해대책본부가 집계한 3일간의 최종 적설량은 미시령이 223.5cm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8일 오전 현재 모두 12억 3,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외교통일안보관련부처의 정부 합동 업무 보고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지해주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일 겁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